2단원에 보면 지금 맥락을 담은 글쓰기 이게 나와 있는데요. 자, 학습 목표를 잠깐 먼저 보시면 여기서 쓰기라는 것은 자, 우리 장문이죠. 자, 장문은 자,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 자, 이것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을 한 편의 글을 쓸 때는 자, 어떤 주제를 우리가 정해야 될 거야.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 글을 쓰는지, 그리고 독자는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이 글을 쓸 건지, 그리고 이걸 어디다가 실을 건지.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학습지 같은 아니 이것을 학교의 어떤 신문에다 실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SNS에 실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매체는 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인쇄 매체가 될 거나 영상 매체 같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글을 써야 될 겁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남학생이 지금 글을 지금 생각을 글로 좀 쓰려고 표현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데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 어떤 표현 방법을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될지 이게 너무 힘든가 봐요, 지금. 자, 그래서 자, 밑에 내려가시면 자, 다음은 한 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번에는 블로그라는 매체를 활용하겠다는 얘기네요. 자, 올릴 글을 쓰는 과정인데 이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자, 지금 제주도 여행 후기를 지금 작성을 하려고 그래서 블로그에 또 올리겠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누구를 위해서 자, 블로그에 방문한 그 친구들을 이걸 보면 그러니까 결국 독자는 누가 되는 거야? 일단 친구들이 되는 거죠. 이 블로그에 방문한 친구들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자, 막상 이렇게 글을 쓰려고 했더니 어떤 내용으로 지금 글을 써야 될지, 어떤 사진을 올릴지. 자, 그래서 글의 바로 이 내용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아래로 봤더니 제주도에 가려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여행 정보도 알려주고 싶은데 자, 자기가 지금 기억나는 정보가 지금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배경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지금 겪는 부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글을 쓰긴 썼는데 자, 쓰긴 했는데 뭔가 좀 어색하답니다. 자, 표현이 괜찮은 건지 또 문장이 지금 어색하게 연결된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받았단 말이야. 바로 이 문단 배열. 자, 이거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자, 먼저 문단 배열. 이 두 번째 이게 어색하다고 했으니까 이것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자, 표현은 또 어떻게 이것이 괜찮은지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글쓰기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되는 거겠고요. 자, 일단 학생이 글을 쓰고자 하는 글의 내용을 정리했더니 자, 일단 주제나 목적, 독자, 매체는 일단 선정을 한 거죠. 자, 이건 지금 선정을 했는데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제는 제주도 여행 후기를 지금 에 대한 주제로서 글을 쓰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블로그의 친구들에게 이제 재미를 주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 정보를 좀 알려주는 목적이 있단 말이야. 자, 독자와 그다음 매체 정도까지는 제대로 좀 일단 나온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자, 여기에서 이 학생은 글쓰기 주제, 목적, 독자, 글을 게재할 매체를 결정한 상태이긴 하지만 막상 글을 쓰려고 했더니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부터 여러 가지 그리고 배경적 지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32쪽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수지라는 학생이 자, 소설 일가라는 작품을 읽고 서평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수지가 이 글을 쓰면서 겪은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알아보자고 그랬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중학교 신문, 학교 신문에다 지금 이 글을 지금 서평을 지금 발표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목은 일가가 나에게 알려준 일가의 의미 그래서 자, 공모전 수상 작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가볼까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남북한 이상 가족이 만나는 장면을 봤대요. 자, 그래서 만나자마자 서로 얼싸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나도 코끝이 찡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헤어진 지 한 50년이 넘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어린 시절 모습이 기억나시나 봐. 그래서 함께 텔레비전 보던 아빠도 자, 어쩌면 북한에 우리 친척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왜 아빠 쪽 그 친척 중에 6.25 전쟁 때 피난을 오신 분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가족들을 북쪽에 두고 왔겠죠? 자, 그래서 자, 혹시라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 이야기를 듣자 문득 작년에 읽었던 소설 일가의 그 등장인물인 아저씨가 떠올랐다는 거야.
자, 결국 이 서평을 쓰게 된 동기가 결국 뭐였어요? 자, 본인이 지금 텔레비전 지금 뭐를 받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남북 이산 가족이 성공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아버님의 말씀, 아빠 말씀 중에 우리 가족이 어쩌면 북쪽에 있을지도 몰라.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자, 자기가 예전에 읽었던 바로 일가라는 이 소설의 아저씨가 떠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특이한 성격의 자, 북한 말투를 사용하던 바렌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손님 아저씨가 자, 여기서 떠올랐다고 그랬고요. 자, 일가는 자, 어떤 내용이냐? 줄거리를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했네요. 나와 비슷한 또래인 주인공이 자신의 집에 지금 당숙 아저씨가 머물면서 겪게 되는 사건을 담은 소설입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아저씨를 환대하지만 기쁘게 맞이하지만 자, 아저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머무르자 엄마와 주인공은 점점 불만이 쌓여가게 됩니다. 자, 왜? 자, 지금 아저씨가 지금 친척분들이 오면 그 하루 이틀 있다 가면 좋은데 여러 날 계속 여기 같이 머물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불만도 쌓이게 됩니다. 자, 하루는 주인공에게 온 편지를 엄마가 압수한 일로 부모님이 크게 다투게 됩니다. 이 편지는 아저씨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성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편지 하나를 받았는데 엄마가 여러분 또래가 지금 엄마가 이성 친구를 사귄다고 하면 조금 안 좋아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가 이 편지를 갖고 압수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엄마가 며칠 집을 비우는데 이를 자신의 탓으로 여긴 아저씨는 자, 집을 떠나게 됩니다. 1년이 지나고 그때서야 아저씨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된 주인공이 자, 눈물을 흘리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소년이 결국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그 성장 소설이 들어갑니다. 여기다 지금 너 소설 미리 읽어놓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처음 일가를 읽었을 때 아저씨에 대한 나의 감정은 엄마와 비슷했어요. 아무리 일가 친척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래 머물면 자, 불편한 감정이 자, 들 거야.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일가를 읽어봤더니 자, 결국 여기 있는 서평을 쓰기 위해서 책을 또 한 번 읽었네요. 자, 다시 한 번 읽었을 때 자, 그때 아저씨가 안쓰러워졌대요. 자, 글쓴이가 지금 생각이 변했죠? 여기는 지금 글쓴이라는 건 결국 누구야? 결국 이 일가라는 소설을 읽은 학생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서평을 쓰고 있는 글쓴이는 지금 예전과 그 아저씨에 대한 생각이 지금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주인공이 가족들 뿐이었을 텐데 자신을 싫어하는 기색을 눈치챘을 때 매우 속상했을 겁니다. 또 주인공이 1년이 지난 뒤 아저씨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이 나 역시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나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 여기 일가 아저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공선욱이라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소설의 작가 공선욱은 이처럼 상처 입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써왔는데 작가의 다른 작품에는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 자, 또는 자,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담겨 있어요. 일가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자, 여기서 이 서평을 쓰는 학생은 결국 어떻게? 자, 이 공선욱 작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가와 같은 일가 아저씨가 지금 어떻게? 이분이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로 오냐면 자, 자기가 어디 저쪽 자기 가족들을 두고 혼자 여기 한국에 왔단 말이야. 이런 아저씨의 어떤 이런 모습을 담는 이런 소설도 있고 자,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가난 때문에 무시당한 사람들의 모습도 이런 소설도 있었단 말이죠. 자, 일가 역시 쓸쓸하게 떠난 아저씨의 외로운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이 소설은 이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을 통해 정이 사라져가는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일가의 주제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신문기사를 본 경험, 배경적 지식을 여기 활용을 해서 글을 썼네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해먹으며 담소를 나누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나도 이번 명절에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큰 댁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 하지만 이 소설을 읽은 뒤에 자, 마음을 고쳐먹고 큰 댁에 가기로 했대요. 자, 왜? 친척들은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나를 반겨줄 것이고
자, 여기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친척들을 자주 찾아뵈면서 일가의 정을 나눠야겠다. 또한 내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도 소중히 여기겠다는 자, 바로 깨달음까지 얻게 되었네요, 지금. 자, 이 소설은 가족이라는 연결고리가 희미해지는 요즘 시대에 꼭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을 통해 자, 일가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고 또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가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도 담았습니다. 자, 친구들도 이 책을 읽고 일가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대감까지 써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전체의 어떤 서평, 자, 이 내용인데 자, 아랫부분에 그 서평의 내용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책을 읽고 어떤 작품을 읽고 거기에 대한 평가하는 이런 글을 쓸 때는 서평을 쓸 때는 자,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이 소설을 떠올린 계기와 그 다음에 읽고 난 소감이나 그 다음에 깨달음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소설을 통해 지금 떠올린 계기는 뭐냐? 자, 여기서 이 소설은 자, 아빠와 이상가족 상봉 장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로 일가라는 등장인물, 일가에게 등장인물 아저씨를 떠올리게 됐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감은 아저씨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됐대요. 자, 예전에 한번 읽었을 때와 다시 한번 읽었을 때 이 아저씨를 지금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깨달은 점은 일가 친척과 주변 이웃들,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겠다. 이걸 깨달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장 넘깁니다. 자, 위에 있던 학교에 붙은 안내문을 보고 수지가 글쓰기 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수지가 쓴 서평을 바탕으로 수지가 계획한 내용을 추측. 이건 지금 거꾸로 돌리는 거야. 지금 서평은 이미 완성이 됐는데 그 이전에 그 서평을 쓰기까지 이 친구가 어떠한 글쓰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자, 보니까 서평, 자, 당신의 서평을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자, 중학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것을 학교 신문에 따라 이렇게 지금 실을 생각을 해서 그 신문부 메일로 좀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단계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계획하기 방법에서는 자, 뭘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어? 자, 왼쪽을 먼저 보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제를 고려해야 되겠죠? 자, 중심 생각인 어떤 무엇을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을 거지? 중심 생각을 뭐로 잡을 거지? 이거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적을 잡아야 되겠고요. 자, 예상 독자를 선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쓸 때 어떠한 매체에 실을 것인지 이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이 단계가 어디서 해야 될 것? 바로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글쓰기의 첫 단계인 바로 계획하기 단계에서 자, 이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자, 먼저 여기는 수진아 학생이 일단 책상에 앉긴 했는데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 계획하기가 제대로 안 섰네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바로 글의 주제와 목적, 독자, 매체를 설정해야 되겠구나. 자, 이게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제부터 해서 매체를 해가지고 바로 일가에 대한 감상과 평가를 쓰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 단계. 자, 가로 2번인데요. 자, 이번에는 수지가 글의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 과정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두 번째 단계 내용 생성하기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수지는 자, 이제 글에 들어갈 내용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자, 창작의 고통이란, 너무 힘들대요.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히네. 자, 이게 해결의 열쇠는 오른쪽에 있네요. 자, 자유 연상하기 방법이나 생각 그물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자, 글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성하면 돼요.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자, 먼저 자, 자유 연상하기는 뭐냐? 아무런 제약 없이 주제에 관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연달아 떠올리는 것이 바로 뭐다? 자유 연상하기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교과서의 부분에 여러 개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걸 자유롭게 떠올리는 거 있잖아. 이게 자유 연상하기 방법을 지금 써놓은 겁니다. 자, 이걸 활용을 했고요. 자, 이거 말고 두 번째 생각 그물이라는 게 있는데 자, 중심 주제를 먼저 적어 놓고 그 주제로부터 연상되는 것들이 생각이 흐르는 대로 지도처럼 기록하는 이런 걸 우리는 생각의 그물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떤 형태냐면 이런 거야. 자, 가운데 지금 뭐가 있고요. 자, 하나의 어떤 주제, 내가 선정한 주제가 있다면 이걸 통해서 계속 어떻게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어떤 하나에 대해서 계속 옆으로 퍼져갖고 이 생각의 그물을, 생각의 어떤 저기를 확장시키는 거 있죠. 자, 이런 방법들이 바로 뭐가 되게 이런 것들이 여기는 생각 그물 방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 생각 그물을 사용한 게 아니라 뭘 사용했다고요? 이 자유 연상하기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여기 보니까 자, 수지 사용 방법 자유 연상하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바로 3번에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생성을 했으면 결국 글을 쓸 때 활용한 자료가 무엇인지 자, 여기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자, 이걸 우리는 자료 수집 또는 선별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 때 우리가 이 자료를 어디서 그럼 수집을 할 거냐? 자, 책이나 자, 인터넷에 우리가 지금 조회할 수도 있겠죠? 또는 신문 기사를 찾아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바로 자료를 우리가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자, 우리가 아까 그 서평을 봤더니 공선옥의 그 작품의 성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걸 봐가지고 뭐를 썼어요? 자, 비평집도 좀 비평집 같은 것도 좀 찾아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명절 풍경과 관련된 신문 기사도 여기서 인용을 해놨으니까 두 개의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자료를 지금 수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일가의 사전적 의미 지금 설명 안 했죠? 자, 그렇다면 이거 국어 사전은 지금 활용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6쪽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수지가 이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한다. 자, 개요란 말이 뭐냐? 자, 개요란 자, 아래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바로 요겁니다. 자, 처음 단계는 어떤 내용을 집어넣지, 가운데 끝부분에는 어떤 걸 넣을지 이거를 간단히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 우리는 개요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개요 자, 간결하게 표현한 주요한 내용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걸 개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개요표 또는 개요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조직하기에서 내가 떠올린 생각과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한 내용을 어떻게 글로 옮기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짜임새 있게 이거를 지금 글로 쓸까? 이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지금 좋은 방법이 바로 뭐다? 이렇게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이 좀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개요를 짜가지고 자, 여기서 처음, 가운데, 끝에 어떤 내용을 쓸지 정리하면 글을 쉽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수지는 처음 부분에는 지금 어떻게 자, 이 소설을 떠올리게 된 계기를 이 아빠와 그 이상한 가족 상봉을 TV로 봤던 내용들.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자, 여기 소설 일가의 줄거리와 자, 처음 읽었을 때와 다시 읽었을 때의 느낌의 차이점. 자, 그리고 뒷부분에 공선옥 작가의 작품 성향을 여기다 지금 넣어가지고 이 소설에 대한 해석과 연결시켰습니다. 자, 끝부분에서는 자기가 이 소설을 읽고 나서 깨달은 점과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추천한 이유까지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다 집어넣겠다. 자, 이렇게 지금 개요를 작성을 했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자, 5번인데요. 자, 수지가 이 글의 초고를 쓰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수지가 완성한. 자, 아까 우리가 계획을 하고 내용을 생성하고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면 이게 초고 쓰기 단계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표현하기 단계라고도 하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써놓은 거를 한 번에 완성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글 수준과 문장 수준과 단어 수준에서 이걸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듬어야 되겠죠? 고쳐쓰기 단계까지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또 고민이 생겼나 봐.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 문맥에 맞고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와 그 다음에 표현 방법 이게 무엇인지 찾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또 어떻게 문단을 배열해야 글이 내용이 잘 전달될지 이것도 생각해서 자, 이거 초고 쓰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자, 이 단어를 서평을 써놓은 다음에 자, 이것을 지금 어떻게 단어 같은 거를 우리 적절한지 지금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피난이란 단어. 자, 여기 이걸 지금 괜찮은지 또 구사란 말마다 더 쉬운 이 사용이란 말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자, 그래서 자, 이 소설을 떠올리게 된 그 계기를 먼저 적은 다음에 줄거리를 적으니까 독자를 작품 속으로 안내하는 느낌이 들어서 자, 문단 배열이 자연스럽대요. 그래서 문단 배열도 여기 지금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여러 가지 자, 소설의 줄거리를 소개하고 싶은데 사건의 흐름대로 배열하는 것이 좋겠어. 자, 이것도 지금 이거 하면서 초고를 쓰면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거야, 지금 문단 배열도. 자, 전체적으로 초고 쓰기와 고쳐 쓰기 방법을 끝내고 나서 자, 여기서 할 때
자, 우리가 점검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주제나 그다음에 목적,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지금 제대로 지금 이게 글이 완성이 되었는지, 자, 또 글의 전체 흐름은 자연스러운지, 자, 또 혹시라도 글을 써놨는데 불필요하거나 보충해야 될 내용은 없는지, 자, 그리고 문장과 단어가 바르고 정확한지, 이걸 점검하는 항목이 바로 고쳐쓰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에 갑니다.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다 다시 한번 좀 쭉 정리를 해놨는데, 자, 글쓰기 단계에서부터 보시면, 자, 무슨 단계부터? 자, 이렇게 계획하기 단계, 그 다음에 내용 생성 단계, 그 다음에 내용 조직 단계, 그 다음에 초고 쓰기와 붙여 쓰기 단계. 자, 이렇게 네 가지에서 크게 5단계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글을 어떻게 쓰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자, 글의 주제부터, 자, 여기는 매체까지를 지금 설정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내용 생성 단계는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 지금 자유 연상하기 방법을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서평을 쓰려면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지식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자료를 어떻게 지금 찾았고, 그 다음에 그걸 선별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 이것을 어떻게 글로 옮길까? 그래서 이 개요를 지금 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에서는, 자, 이것을 단어, 그 다음 표현, 문단을 어떻게 배열할 건지 고민을 했는데, 자, 문맥에 맞게,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배열하는 방법을 쓰겠다,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되네요, 지금. 자,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쓰기는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쓰기 상황과 맥락 안에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하면서 이루어지는 목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이래요. 자, 문제 해결이란 이걸 어떻게 쓰는지 문제점이 생겼단 말이죠. 자, 이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글쓰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글쓰기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화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떠올린 이 내용을 옮길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떠올리지 못하거나 문단을 어떻게 배열할지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 쓰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걸 그래서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적용학습 쪽으로 넘어가시면, 자, 이번에는 여러분 보통 이 수행평가를 좀 많이 다루게 될 부분인데요. 자, 평소에 자기가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평을 쓸 책을 한 권 정한 다음에, 자, 각각 거기에 따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과정일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계획하기 단계에서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매체. 자, 이런 것들을 미리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에 보면, 자, 자유롭게 생각을 해서 이제 내용 생성하기 단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자, 자료를 우리가 선별할 때, 자, 이때는, 자, 이 친구는 지금 출판사 누리집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신문 기사를 활용해서 자, 자료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에서 이제 개요표를 지금 정리하는 단계인데, 자, 주제와 그 다음에 여기 처음, 가운데, 마지막 끝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쭉 나름대로 개요표를 작성해서 글쓰기를 지금 계획을 세웠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 초고를 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7번 항목에서는 이제 고쳐쓰기 단계가 되는데, 자, 우리가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했던 주제나 글의 목적이나 예상 독자, 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자, 더 나가서 자, 여기 밑에 이 글의 흐름, 이게 자연스러운지, 또 부족하거나 빠진 내용은 없는지, 자, 문장 성분 간의 어떤 호응 관계나, 자, 그 다음에 맞춤법 같은 것도 고려해서 고쳐쓰기 점검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는 우리 동아리 어떤 새로운 친구 찾는 내용인데 이것도 글쓰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동아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 결국 글쓰기가 되는 경우는 그것이 어떤 형태의 글이든 결국 이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계획하기 단계부터 붙여쓰기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글을 쓰게 된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